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한국 국회에서 집권 여당이 추진해 본회의를 통과시킨 이른바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은 미한 동맹이 공유하는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고 미국 내 전문가들이 우려했습니다. 국민의 눈과 귀를 막아 정권을 유지하는 북한을 향해 자유와 민주주의 가치를 전파해야 할 한국 정부가 오히려 북한 당국의 검열을 지원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첫 소식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내 한반도 전문가들은 한국 정부와 집권 여당이 지난 14일 북한에 전단과 USB 등 외부 정보를 보내는 것을 금지한 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자 트위터 등을 통해 비판과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시나 그리튼스 텍사스 대학 정치학 교수는 한국이 어렵게 잃은 최대 자산인 민주주의를 이번 조치가 얼마나 훼손하는지 문재인 정부가 제대로 이해하는지 모르겠다며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은 미국의 바이든 차기 행정부와 가치에 기반한 보다 광범위한 파트너십을 추구하는 한국 정부의 역량을 손상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마크 피츠패트릭 전 국무부 비확산 담당 부차관보는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이 부도덕하다고 비판한 천영우 전 한국 청와대 외교안보 수석의 워싱턴 포스트 신문 보도를 트위터에 옮기면서 이에 동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천 전 수석은 북한에 관여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북한을 개방과 긍정적 개혁으로 이끄는 것이라면서 한국 정부는 북한 주민들의 정보 권리를 부정하고 압제 정권을 지지하는 것이냐고 반문했습니다. 벤자민 실버스타인 미국 외교정책연구소 연구원은 북한 당국이 사회 통제 유지를 위해 외부 지원을 받는 사례는 중국의 감시 카메라 시스템과 국경 통제뿐이라면서 대북전단 금지법은 한국 정부의 수치스러운 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미연합사 작전참모 출신인 데이비드 맥스웰 미국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도 문재인 정부가 이 법을 강행 처리하면서 바이든 차기 행정부가 직면한 한국 내 첫 위기는 미양 간의 가치와 인권의 차이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온라인 글을 통해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은 미국과 한국이 공유하는 자유가치와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법치주의, 인권 가치에 위배된다며 이는 중대한 실수로 문재인 정부에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연구단체인 헤리티지 재단의 올리비아 이노스 선임 정책분석관은 이번 대북전단 금지법 논란은 문재인 한국 정부에서 유일한 사건이 아닌 하나의 패턴이라며 문재인 정부는 북한인권법에 따라 배정된 기금을 삭감하고 한국 내 북한인권단체들을 노골적으로 탄압하며 북한 병사들에게 보내던 확성기 방송도 중단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동북아 전문가인 고든창 변호사는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소식을 리트윗하면서 우리가 더 이상 한국을 민주주의 국가로 불러야 할지 확신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해리 카지아니스 미국 국익연구소 한국 담당 국장은 청와대가 대북전단 금지에 대해 옳은 일을 하였다면서 북한 정권은 받은 압력을 더 큰 압박으로 대응한다는 걸 기억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정권이 탈북민들의 전단 캠페인 때문에 개성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지 워싱턴 대학의 그레그 브레진스키 교수도 한국의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은 위험하고 인명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불필요한 도발에 개입하는 비주류 단체들을 막는 것이라며 긍정적 반응을 보였습니다. BOA 뉴스 김영권입니다. 국제인권단체들이 한국 정부가 북한의 인권에 대해 점차 약한 입장을 취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하는 서한을 문재인 한국 대통령에게 보냈습니다. 북한 반인도 범죄 철폐 국제연대는 휴먼 라이츠 워치 등 47개의 인권단체를 대표해 최근 보낸 서한에서 지난달 18일 유엔 총회에서 통과된 북한 인권 결의안에 한국이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하지 않은 데 대해 유감을 표하고 북한 인권과 관련해 한국이 지도력을 보이지 않으면서 북한의 인권 유린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박이 약해진 것을 드러낸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또 한국이 북한의 인권을 촉진시키는 데 있어 중요한 지도력을 저버린 것은 정치적인 협상을 위해 인권 문제가 무시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북한에 보낸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이 같은 결과로 북한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을 이유로 인권 유린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면서 지난 9월 북한군 총격에 의한 한국인 피살 사건도 이에 포함된다고 말했습니다. 서한은 이어 북한과 어떤 협상이라도 성사시키고자 하는 희망이 있다면 이는 인권을 포함한 종합적인 협상을 필요로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해킹 범죄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았던 일본인이 신분 도용 피해를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일본인뿐 아니라 한국과 미국에 거주하는 개인들도 같은 의혹을 받았었는데 이들도 북한 해커들에 의해 같은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함지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사가 북한 해커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미국 버지니아 동부 연방법원이 14일 편지 한 통을 공개했습니다. 요이치 시마다란 이름의 일본인이 지난 1일 작성해 최근 판사에게 전달된 이 편지는 시마다 씨 자신이 북한 해커와 전혀 관계가 없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앞서 마이크로소프트사는 북한 추정 해커 집단인 탈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탈륨이 해킹 범죄에 이용한 도메인, 즉 인터넷 주소 50개를 공개하고 이들 도메인 등록인들이 한국과 일본 등 6개 나라에 거주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여기에 포함된 시마다 씨는 편지를 통해 북한 해커들을 알지 못할 뿐 아니라 북한 문제에 대한 자신의 관심은 불량 정권에 의해 납치된 일본인들의 송환을 시도해야 한다는 점에 한정된다고 강조한 겁니다. 북한 추정 해커 집단 탈륨의 도메인 등록인에 이름을 올린 인물 중에는 각각 한국의 서울과 경상북도에 거주하는 현모 씨와 송모 씨도 있습니다. 이들도 시마다 씨와 같은 상황이라면 이들 역시 신분 도용의 피해자일 가능성이 큽니다. 북한의 해킹 범죄에 일반인들의 신원이 이용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최근 미국 검찰은 북한의 가상화폐 거래소 해킹으로 탈취한 자금에 대해 몰수 소송을 제기했는데 해당 소장에는 한국인 남성이 한국 신분증을 들고 촬영한 사진이 담겨 있습니다. 검찰은 북한 해커들이 가상화폐 거래소의 신원 확인 절차에 이 사진을 이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 해커들은 악성 코드가 포함된 가짜 이메일을 보내는 이른바 스피어 피싱 방식으로 해킹 범죄를 저지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최근에는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나 언론인 등을 사칭한 사례가 급증한 것으로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This sort of trend that we're seeing with North Korean cyber operatives and hackers using identity theft or just this, it adds a layer of deception that is very essential to the actual technical aspect of their operations because North Korea's hackers rely on rather low-level sophistication tactics, spear phishing to basically infiltrate their targets, but they use highly sophisticated ways of disguising themselves. 신분 도용 등을 통한 북한의 사이버 공격의 주 목적은 금전적 이득 때문이라고 전직 북한 고위 관리는 밝혔습니다. 지금 수천 명에 달하는 북한의 IT 전문가들과 해커들이 불법으로 벌어들이는 돈은 1년에 약 10억 달러에 달한다고 이제 추측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북한의 노동력 시장과 IT 프로그램 아웃소싱을 제공하는 중국 회사들 그리고 북한의 해커들이 국제금융망에서 자금을 갈취하도록 협력해주는 중국 회사들과 외국 회사들을 제때 족발하여 제3자 제재를 가하는 엄격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은 중국 공산당과 북한의 해킹 범죄를 더 엄격하게 보고 있다면서 북한의 해킹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였습니다. 국무부도 북한의 제재 회피에 대응하는 제보 웹사이트를 개설하는 등 북한의 사이버 범죄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에 나서고 있어 북한의 사이버 범죄 단속에 어떤 결과들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VOA 뉴스 함자입니다. 지난 2017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공항에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을 독살한 혐의로 체포됐다 추방된 북한인 리정철이 북한 정권을 위한 해외 자금 조달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영국의 민간 연구단체가 밝혔습니다. 영국의 민간 연구단체인 합동군사연구소는 15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김정남 암살 사건 당시 용의자로 리정철이 체포됐을 때 말레이시아 경찰이 압수한 휴대전화와 컴퓨터 등의 연락처와 통화 내역, 이메일, 문자, 메시지 등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 리정철이 해외 인적 정보망을 활용해 북한에 자금과 물자를 조달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이어 리정철이 말레이시아의 위장 취업 비자를 발급받아 정착한 뒤 북한의 대외무역을 총괄하는 대외경제위원회 소속 조선봉화총회사의 대표를 맡아 각종 물자 조달과 북한산 광물 수출 등에 관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조선봉화총회사가 북한의 핵실험과 무기 개발을 지원한 혐의로 지난 2016년 미국 재무부 제재 대상에 오른 금강은행과 깊숙이 거래한 내역이 확인됐다며 리정철이 북한 정권의 자금 조달에도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북한은 국토의 40.7%가 삼림으로 조사돼 1990년에 비해 40%가 줄어 세계에서 7번째로 삼림이 많이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유엔 개발계획 UNDP가 15일 발표한 2020 인간개발지수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2018년 기준으로 1인당 1.2톤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해 전 세계 195개 나라 가운데 63번째로 낮았으며 화석연료 사용 비중은 전체 에너지 소비의 62%로 개발도상국 평균인 80%보다 낮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국의 이산화탄소 배출은 북한보다 10배 이상 많은 12.9톤이었고 중국은 7톤, 미국은 16.6톤이었습니다. 아킴 슈타이너 유엔 개발계획 총재는 이날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우리의 미래는 사람과 나무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을 바꾸는 것이며 이것이 인간 개발의 새로운 지경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